안녕하세요.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. 오늘은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계적인 명작 중에서 250페이지 미만인 책들로만 탑 7을 뽑아봤어요. 모두 문학의 향기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작품들이에요. 전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라서 오늘은 소개할 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는 수식어를 빼야 할 것 같아요. 그럼 강추! 제가 선정한 꼭 읽어야 하는 명작 소설 탑 7 순위 없이 소개할게요.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. 꼭 읽어야 하는 명작 소설 탑 7. 첫 번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존 스타인백의 Of Mice and Men 이에요. 이 책은 우리나라 소설로 치면 봄봄이나 메밀꽃 필 무렵처럼 토속적이면서 뭔가 굉장히 느낌 있는 책이었어요. 읽기 어렵지 않아서 호울즈 같은 아동 청소년 소설 읽으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분량은 총 121페이지이고요. 일반 도서지만 학생들에게도 필독도서 같은 느낌이라서 리딩 레벨이 있어요. 이 책은 미국 초등학교 3, 4학년 수준입니다. 우둔하지만 거구의 힘이 장사인 레니와 왜소하지만 똘똘한 졸지는 이 농장 저 농장 일꾼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일하는 뜨내기 일꾼이에요. 다른 뜨내기 일꾼들은 보통 혼자 다니는데 이 두 사람은 혈연 관계도 아닌데 꼭 같이 다녀요.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. 꼭 읽어야 하는 명작 소설 탑 7. 두 번째는 조지 오웰의 Animal Farm입니다. 저는 이 책을 2번 읽었는데요. 정말 제대로 저의 취향 저격이어서 처음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흥분 상태로 읽었던 것 같아요. 이 책도 리딩 레벨이 있는데요. 미국 학교 7학년에서 9학년 수준이에요. 분량은 총 102페이지입니다. 존스 농장의 동물들은 인간 농장주의 착취에 반발하여 모두가 평등한 농장을 만들겠다고 폭동을 일으켜요. 그리고 폭동이 성공한 결과 인간들은 다 쫓겨나고 동물들이 자체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 처음에는 원래의 취지대로 모두가 평등하게 농장이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동물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꼭 읽어야 하는 명작 소설 탑 7. 세 번째 책은 독일 소설의 번역서인 베르나르트 슈링크의 The Reader입니다.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너무 파격적이어서 놀랐고 그 후에는 너무나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놀랐던 책이에요. 이 책의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책 읽어주는 남자이고요. 케이트 윈슬렛이 출연한 동명의 영화도 유명해요. 이 책은 총 218페이지입니다. 1958년 독일의 한 마을에서 15살의 마이클과 36살의 전차 안내원 해너는 우연히 만나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져요. 여기서 뭐야, 미성년자와의 사랑 이야기? 하고 책을 확 덮으시면 안 돼요. 2부, 3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. 이 책은 오랜 시간에 걸친 두 사람의 인연을 통해서 독일의 뼈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. 꼭 완독하시기를 강추! 꼭 읽어야 하는 명작 소설 탑 7. 네 번째는 프란츠 카프카의 The Metamorphosis입니다. 카프카는 체코에서 태어나 작품은 독일어로 썼다고 하니 이 책도 원서는 아니고 영어 번역서예요. 분량은 총 55페이지이고 워낙 학생들도 많이 읽는 작품이라 이 책도 리딩 레벨이 있는데요. 미국 학교 10에서 12학년 수준입니다. 그레걸은 부모님의 빚과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며 외판원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어요. 이 모습으로 출근을 할 수 없는 그레걸은 자신이 벌레가 된 상황에서도
가족의 생계를 걱정합니다.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꼭 읽어야 하는 명작 소설 탑7. 5번째 책은 우리나라 한강 작가의 소설 The Vegetarian입니다. 한국어로 쓰여진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서예요. 이 책으로 한강 작가는 2016년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 국제상을 수상했어요. 당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해서 소설을 거의 읽지 않던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. 제가 처음부터 재미있는 책은 많지 않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첫 문장부터 재밌었어요.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해가며 저는 재미있게 읽었어요. 분량은 총 188페이지입니다.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. 이 책의 첫 문장이에요. 남편이 영애를 아내로 선택한 이유는 영애가 지극히 평범해서였어요. 개성 없는 외모에 무난한 성격, 말수도 적고 영애 앞에서는 긴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내로서 무난하겠다 싶었거든요. 그래서 결혼을 했고 5년 동안 결혼 생활은 평탄했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영애가 냉장고 속에 고기, 생선, 계란 등을 다 버리며 채식주의를 선언합니다. 꼭 읽어야 하는 명작 소설 탑7. 6번째 소개할 책은 The Bluest Eye입니다.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의 첫 소설이에요. 이 책은 나는 가수다처럼 내가 문학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이런 게 문학이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드는 책이었어요. 저는 2번 읽었는데요. 앞으로 계속 더 읽을 것 같은 책이에요. 분량은 206페이지이고 영어 레벨은 미국 학교 5, 6학년 수준입니다. 흑인 소녀 피콜라는 왜 사람들이 백인 아이들을 볼 때는 예뻐 죽겠다는 듯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지, 나와 백인 아이들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요. 그래서 거울을 찬찬히 본 후 문제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. 백인 아이들의 그 맑고 푸른 눈. 나도 그런 눈을 가졌다면 사람들이 사랑해 줬을 텐데,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엄마 아빠도 내가 푸른 눈을 가졌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, 사람들이 예쁜 피콜라의 눈을 봐. 저렇게 예쁜 눈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텐데, 이 책은 흑인들이 대대로 겪어왔던 차별과 폭력의 상처가 어린 피콜라에게까지 전달되는 폭력과 비극의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예요.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에요. 꼭 읽어보세요. 꼭 읽어야 하는 명작 소설 탑7. 마지막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 1위라고 해요. J.D. 셀린저의 The Catcher in the Rye입니다. 총 234페이지이고요. 영어 레벨은 미국 초등학교 4학년 수준입니다. 홀드는 세상을 삐딱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16살 소년이에요. 명문 기숙학교인 펜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홀드는 이 학교는 명문이라고 겉만 번지를 하지 선생님은 모두 위선자이고 학생들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. 이번 학기 성적 미달로 홀든의 퇴학이 결정되고 퇴학을 앞둔 홀든은 학교를 빠져나와 뉴욕시로 갑니다. 이 책은 전체적으로도 매력있지만 특히 제목과 관련된 부분 너무 멋있어요. 꼭 읽어보세요. 강추!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꼭 읽어야 하는 명작 소설 탑7이었습니다. 꼭!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.